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1958년생 부부 가구입니다. 남편이 아직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연금을 받으면 그것도 소득에 포함될까요?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어떤 것들이 소득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전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베르토 쌤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7가지 소득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직장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는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 번째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 번째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유공자 생활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일곱 번째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 7가지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는 사전 증여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재산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56만원씩 증여금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식의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48개월, 즉 4년이 지나야 1억 원이 모두 없어지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9개월, 즉 3년 3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가 실제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서 기초연금도 못 받고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을 찾지 말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대해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찾으시거나 자녀분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르신들의 재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번째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말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녀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명의를 빌려줘서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통장의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명의 대여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하지만 명의 대여를 통한 소득은 대부분 불법, 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만약 부모의 자동차 지분율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모두 부모의 재산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부모님 기초연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녀에게 명의되어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7가지 소득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